안녕하세요. 4월 25일 금요일 영작 시간입니다. 천일문 130쪽부터 복습 먼저 할게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투부정사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다 그랬다?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그게 투부정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play는 연주하다인데 to play라고 쓰면은 이건 연주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사적 쓰임과 부사적 쓰임에 대해서 배웠어요. 명사적 쓰임은 to play가 연주하는 것, 연주하기로 해석되는 것이었고요. 부사적 용법은 두 개로 뭐뭐 하기 위해, 연주하기 위해 아니면 연주해서 기분이 어떻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필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미 여러분이 필기를 다 해놓으셨을 거예요. 밑에 있는 문장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To ride a bicycle 이 부분 볼게요. ride는 타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to를 붙이면 타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는 타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장을 구문 분석해보면 is가 동사죠. 그리고 fun이 보어입니다. is 뒤에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주어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재밌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재밌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뭐뭐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더 내려가서 My job is to teach English 여기를 볼게요. 그러면 is가 동사고 이 앞에가 주어고 이 뒤에가 보어겠죠. is니까. 그래서 나의 직업은 뭐뭐이다, 무엇이다, teach는 가르치다고 English는 영어를 이겠죠. 가르치다, 영어를 인데 to가 붙었기 때문에 가르치다로 해석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는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들어갈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쓰임. 부사적 쓰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표를 쓸 때 데일리 시험 때 5가지를 했었죠. 목적이 있었고 감정의 원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머 인사이드에서는 여기에서 결과도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우리가 아직 많이 못 본 거는 판단의 근거와 정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목적하고 감정의 원인 2가지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목적은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to play는 연주하다가 아니라 연주하기 위해, 연주하려고. 좋습니다. 그리고 to ride는 타다가 아니라 타는 것이 아니라 타기 위해, 타려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문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형태대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play는 연주하다, to play는 연주하는 것 아니고 연주하려고 아니고요. 연주해서 기분이 어떻다. to ride는 타다 아니고요. 타는 것 아니고요. 타기 위해 아니고요. 타서 기분이 어떻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문을 좀 볼게요. I called Lina. 여기는 해석이 바로 되죠. 나는 불렀다, 전화했다, 린다에게. To ask questions. ask questions는 질문을 하다, 무언가 물어보다 라는 뜻이죠. to ask 붙였더니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미 문장이 끝났어요. 추가로 명사적 용법이나 명사적 용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목, 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럼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여기 필요한 건 뭐겠다?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은 문장이 끝난 뒤에도 뒤에 붙일 수가 있죠. To ask questions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질문하기 위해 하다가 아니라 하기 위해, 아니면 질문해서 기분이 어떻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뭐겠어요? 나는 린다에게 전화했다. 질문을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는 게 맞겠죠.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To ask questions, I called Linda. 이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이고요. 나는 전화했다, 린다에게. 그런데 필요 없는 게 뭔가 붙어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수식어겠죠. 그러면 to ask questions를 마찬가지로 묻다가 아니라 to가 붙어 있으니까 다는 일단 무조건 안 되고요. 묻는 것도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명사적 용법을 쓸 게 아니라 수식어적 용법을 쓸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묻는 것도 안 되고 둘만 남았습니다. 묻기 위해 아니면은 물어서 기분이 어떻다. 여기는 질문을 하기 위해,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 해서 묻기 위해로 해석이 되고요. 그거를 목적,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밑에 볼게요. I am very glad. am 동사, very glad는 보어, glad는 기쁜 이라는 뜻이에요.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나왔죠? 주어의 상태는 very glad 한 상태예요. 주어, 동사, 보어가 다 나왔습니다. 문장이 끝났죠?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부사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to meet you, 여기서는 만나다가 아니라 만나기 위해, 아니면 만나서 기분이 어떻다 하겠죠? 여기서 맞는 말은 둘 중에 뭘까요?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감정의 원인 어딨지? 감정의 원인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복습이었어요. 형용사적 쓰임 드디어 오늘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136쪽이에요. 형용사라는 거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big 이라든가 smart 라든가 더 같은 단어, 큰, 똑똑한, 키 큰. 큰이 두 번 나오니까 재미가 좀 없네요. 유명한 할게요. 유명한. 이런 애들이 형용사입니다. 일단 해석이 뭐가 된다? 뭐뭐인, 어떠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럼 얘들이 들어가는 문장은 얘들은 어떻게 쓰이나요? 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apple 이 있고 kid가 있고 building이 있어요. apple은 사과, big apple이라고 하면은 큰 사과 하나. a smart kid는 똑똑한 아이 한 명. a famous building 하면은 유명한 건물 하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전부 다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다? 명사를 꾸며준다. 됐죠? 그런데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쓰임이 있다고 합니다. 형용사적 쓰임이란 게 대체 뭘까요? 즉 명사를 꾸민다는 것이죠. 명사를 수식. 그러면 일이 없어졌네? 네, 명사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eat, 나, talk to, 나, visit. 이런 애들은 동사예요. 그리고 to eat, to talk to, to visit로 투부정사를 만들면 얘는 먹다가 아니게 됩니다. 이야기하다가 아니게 되죠. 그리고 방문하다가 아니게 됩니다. 왜? to를 붙였으니까 더 이상 다로는 쓰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뭐뭐 하는, 뭐뭐 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다 대신에 뭐가 되나요? 먹을로 바뀌고요. 이야기하다 대신에 이야기할로 바뀝니다. to visit 방문하다 대신에 방문할로
바뀌어요. to eat 뜻이 뭐라고요? 먹을. to talk to는 이야기할. to visit는 방문할.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형용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안 내려갈게요. 여기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를 꾸미려면 형용사는 어디서 꾸미나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꾸며줍니다. 하지만 투부정사는 어디서 꾸며줄까요? 명사 뒤에 와서 꾸밉니다. 그러면 애플을 꾸밀 때 먹을 사과라고 말할 때는 to eat apple 이라고 쓰지 않고요. apple to eat 라고 해서 뒤에서 앞으로 꾸밉니다. 그러면 이 애플을 big apple 또 앞에서 꾸며주고 to eat도 뒤에서 꾸밀 수 있어요. 어떤 apple? 커다란 사과. 어떤 apple? 먹을 사과 라고 해서 얘의 전체 뜻은 커다란 먹을 사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필기 좀 할게요. 커다란 먹을 사과.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밑에 두 줄은 필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kid를 꾸미는 아이는 smart. to talk to도 똑같이 kid를 꾸밀 수 있어요. 어떤 아이? 똑똑한 아이. 똑똑한 아이. 어떤 똑똑한 아이? to talk to. 말을 걸다가 아니라 말을 걸. 됐죠? 그래서 말을 걸 똑똑한 아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A famous building to visit 볼게요. 빌딩이 명사예요. 이 명사, 어떤 건물? 유명한 건물. 어떤 건물? 방문하다 건물이 아니라 방문할 건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famous building to visit라고 하면 방문할 유명한 건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기를 해주시면 될 거는 a big apple to eat. 커다란 먹을 사과. 화살표 표시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I need something to drink를 볼게요. 나는 필요로 한다. 무언가를. 문장이 끝났어요. to drink는 뭐라고 있을까요? 명사적 용법은 여기 안 되겠죠. 그럼 부사적 용법 해볼까요? 마시기 위해, 마시려고. 혹은 마셔서 기분이 어떻다. 마셔서 기분이 어떻다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마시기 위해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이때는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꾸미는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o drink 마시다 이지만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마시다가 되지 않고 마실이 됩니다. 어떤 something? 마실 무언가. 그래서 나는 필요로 한다. 마실 무언가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나는 필요하다.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 마실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apple 다시 볼게요. 사과를 꾸밀 때는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주고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줍니다. 하지만 우리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경우를 봤던 기억이 났나요?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지 못하고 뒤에서 꾸밉니다. 예를 들어 somebody, 친절한 누군가라고 말할 때 kind somebody일까요? somebody kind라고 할까요? 이건 somebody kind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kind somebody라고 앞에서 꾸미고 싶지만 body가 들어가거나 thing이나 one이 들어가는 그런 대명사는 뒤에서만 꾸밀 수 있습니다. somebody kind, 친절한 누군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를 도와줄 친절한 누군가를 말해 볼게요. 나를 도와줄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를 도와줄 대신에 우리는 나를 도와주다 에서 출발해 볼게요. 나를 도와주다. 영작하면 help me
그리고 이제 주다 대신에 줄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o help me 하면 돼요. 그럼 나를 도와주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로 바뀌었습니다. 얘가 뭐뭐 할이 되려면 얘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명사 뒤에 써야 나를 도와줄 명사 이렇게 해석되겠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말은 나를 도와줄 친절한 누군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somebody kind to help me 이렇게 쓰겠습니다. L 들어가요. 그래서 명사가 somebody 여기 있어요. 누군가입니다. 어떤 누군가? 친절한 누군가. 어떤 누군가? 나를 도와줄 누군가. 즉 형용사 두 개가 명사 하나를 꾸미고 있고요. 특히 somebody처럼 somebody, someone, no one, nothing 이런 애들은 kind가 앞에서 꾸미지 못한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만 볼게요. He has nothing to eat now. 그는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즉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그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났습니다. to eat now 이면은 얘는 부사적 용법이거나 형용사적 용법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꾸며보겠습니다. 어떤 아무것도 없다? 먹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먹을. 됐죠? 네. somebody, something, nothing처럼 kind도 꾸며주고 to help me도 꾸며줄 때는 형용사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명사를 찾은 다음에 어떤 명사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1번에서 명사 coat가 명사입니다. 어떤 명사? 입을 코트. 얘가 am, 얘가 코트가 없다. 코트가를 목적어로 설명하고 없다를 동사로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할 건 입을 코트 이 부분을 찾는 거예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2번, 3번, 7번, 8번 에서 어떤 명사를 전부 찾아서 형용사를 명사로 수식하는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다들 찾았나요? 머물 장소가 되겠죠. 장소는 a place예요. 머물다는 뭐라고 할까요? stay입니다. 머물다가 아니라 머물을 만들게요. to stay 해야 되겠죠? 머물은 장소를 꾸며줄 거예요. 어디서? 뒤에서. 그래서 a place to stay 라고 쓰면 머물 장소, 머물 장소 이렇게 영작이 됩니다. 3번에서는 어떨까요? 같이 볼 영화. 영화를 보다 할 거면 watch a movie 인데 같이 볼이니까 to watch. 어떤 영화? 같이 볼 영화. a movie를 먼저 써주고 to watch를 뒤에 써주면 같이 볼 영화가 되겠죠. 7번, 8번도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명사입니다. 어떤 기회? 여행할 기회. 기회를 찾아볼게요. a chance죠. 여행하다는 travel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행할을 만들 거니까 to를 붙일게요. to travel, 여행할. 기회, 이렇게 써야 되겠죠. a chance to travel, 무슨 뜻? 여행할 기회. 8번 가겠습니다. 어떤 명사 찾아볼게요. 차 한 대가 명사겠죠. 그리고 어떤 차 한 대? 운전할 차 한 대. 명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운전하다, drive, 운전할, to drive, a car to drive 라고 쓰면 어떤 차?
운전할 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겠죠? 수고했습니다. 숙제는 챕터 테스트 141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챕터 테스트는 챕터 4, 5, 6가 다 섞여 있는 문제도 나와요. 어려우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풀어오세요. 안녕.